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양주 마석의 단독주택에 나와봤습니다. 마석은 서울 동부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데요. 현재 시각으로 잠실역에서 30분 정도의 소요시간이 확인되고 있으며 단독주택 단지로 꽤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단지로 들어가는 출입도로부터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단지로 들어가는 도로로 접하자마자 오르막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전원주택들과 달리 이곳은 아파트와 상가가 가까이 있는 주택으로 해당 물건지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잘 정리되어 있고 아파트 상가가 있어 상권을 이용하기에도 좋아 보이는 입지였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2차 진행에서 8명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되었지만 미납건으로 재매각이 진행하였고 2월에 재매각건으로 나왔을 때 금액이 저감되진 않았지만 입찰했던 인원 8명이 있었기 때문에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번 영상에서 다른 곳을 찍었었는데 이 물건이 유찰이 되어서 다시 찾게 된 물건입니다. 남양주라고 해도 서울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위치적으로나 건물 상태로 봤을 땐 괜찮은 물건이라고 해서 임장을 갔는데 임장하는 동안에도 두 분이나 개인 임장하시는 분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곳인데 왜 미납이 있는 걸까요? 대금 미납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서 확실히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해당 물건이 있는 주택단지 바로 아래에 신도 브레뉴 3차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아파트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부터 한 차선으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주택단지 초입 부분이 있는데요. 오르막을 처음 봤을 때 도로 포장이 안 된 도로였다면 포기하고 돌아갈 정도로 가파름이 꽤 있었는데요.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로 올라갔고 첫 번째 오른쪽에 보이는 집이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입니다. 물건지 지나서 단지 내로 들어왔고요. 잘 정리된 집들로 집들마다 주차장이 있기도 했지만 오르막 내리막이 약간 있어서 외부에 주차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내부 구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층이고요. 여기 1층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가 제시외 건물 차양이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에 니은에 여기 창고도 제시외 건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방 하나, 이쪽에 거실, 현관이 이쪽에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욕실 이쪽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요. 여기가 1층이고 2층에 보시면 2층 이쪽에 거실, 여기가 방 하나, 2개. 그래서 2층에는 방 2개, 1층에는 방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지하에 나와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주차 공간, 처음에 보였던 주차 공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시외 건물로 나와 있는 게 여기 철 파이프조 백산 지붕에서 차양 있고요. 여기 창고, 이렇게 제시외 건물 2건이 있습니다. 물건 정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건 번호 2023 타경 4070번이고요.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5-12번지, 물건 종별은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105.87평이고 건물 면적 54.63평으로 현재 매각 조건 재매각입니다. 감정가 5억 2천 정도에 감정이 되었는데 2차에 매각이 한번 되었던 건이고 대금 미납건으로 6월에 유찰이 되었는데 아직 체크가 안 되어 있고 3차 3월 6일 예정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묵현리 5-12번지로 해서 감정가 3억 3천 정도 되고요. 건물 비롱로 116번 길 35-80으로 나와 있고 1층, 2층, 지하 1층, 3개층으로 해서 건물의 감정 가격은 1억 8천 정도 되고 제시외 건물로 해서 2건이 있고요. 1층 차양과 1층 창고 나와 있는 부분 금액으로 36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을 3개 합해서 감정가격 5억 2천 정도 나왔던 금액이고요. 물건 비교해서 일괄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매수 신청 보증금은 재매각건이라 20%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 임차인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 주거 임차인 미상으로 나오는데 2019년 9월 6일 현황조사 대항력 없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아래에 보시면 임차인 내역 조회해서 경매 목적물의 채무자로 임대차 관계 불분명이라고 나오잖아요. 등기부 한번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임차인 관련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등기부 건물 현황은 말소 기준 권리 현재 나온 부분이 3억 7,200만 원 말소 기준 권리, 그 아래는 다 소멸이 되는 부분입니다. 토지 등기부도 보시면 이 아래 말소 기준 권리, 아래는 다 소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물건이 중복건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미납건으로도 되어 있어요. 좀 뭔가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건물의 등기부 등본 한번 열어봤고요. 보시면 처음에 소유권 보존 있고 이전, 빨간 줄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고, 여기 보시면 매매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분이 9월 6일 날, 9월 6일 매각 명세서에 나와 있는 임차인의 전입 일자와 같은 일자고요. 건물이 매매가 되었고 이분이 이날 이전한 게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기부 더 내려보시면 여기에 2022 타경 447번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이후에 경매건이 진행된 건으로 확인되고, 보통 경매를 진행하시게 되면 경매와 매매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물건의 경우에 매매와 경매 같이 진행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매매건으로 먼저 계약이 되었고 소유권 이전으로 매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전 소유자분이 주소 이전을 했던 부분을 따로 이전에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등기부 한번 확인하고 오셨죠? 등기부에 보시면 이 주거 임차인 미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전 소유자분의 전입 일자와 같은 날짜로 보여요. 현재 대항력 없고 현황조사, 경매 목적물의 채무자로서 임대차 관계 불분명이라고 나오잖아요. 등기부 상으로 봤을 때는 전 소유자가 이 건물에 전입을 해놓고 현재 빼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날짜가 정확하게 9월 6일로 나오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지만 입찰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황조사 꼭 해보셔야 한다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낙찰하셨던 분이 왜 미납을 하셨을까요? 낙찰 금액도 적지 않아요. 지금 5억 2천이면 입찰 보증금만 5,200만 원이에요. 물건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하면 다 떼이게 되는 돈인데요. 5,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현재 권리관계 부분이나 임차인 부분이 대항력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최대한의 문제가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명도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낙찰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미납을 한다. 그러면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금액을 너무 높게 받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주택의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해당 주택이고요. 주위에 매매된 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해당 주택은 보시면 건물이 사용 승인일 여기 2013년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2013년 그 언저리 같은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주택으로 해서 매매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위쪽에 매매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단독 지금 평당 423만 원이잖아요. 이 물건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 나와 있는 게 지금 2016년도 건으로 나오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대지 면적도 여기는 96평, 해당 물건지는 105평이라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다른 물건 또 있는지 볼게요. 여기 위쪽에 여기는 384만 원으로 나오는데 2013년도 사용 승인일 나와요. 평수는 80평이라 여기도 조금 80평, 100평 뭐 한 20평 차이긴 한데 계약일이 조금 빠르죠. 2014년도 계약건이고 384만 원 있고요. 다른 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가 2016년도에 매매가 된 건이고 평당 399만 원이에요. 건물이 현재 이 건물은 2015년 사용 승인일이라 거의 비슷하네요. 이 경매에 해당 물건이 13년, 뭐 14년, 15년, 16년 뭐 거의 비슷하고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건물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건물은 대지가 58평이고 평당 422만 원. 계약일이 여기는 15년도인데 건물은 2015년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동네 건물들이 13년에서 14년, 15년 이 정도 건물이 많이 지어졌고 금액은 지금 420만 원, 423만 원, 385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경매로 하면 좀 금액이 저렴하게 매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지금 거래 건수가 380에서 420만 원 정도 그 평균 잡으면 한 400만 원 이하로 생각을 해보시면 금액은 괜찮을 것 같고요. 400만 원 이하로 잡는다고 하면 100평 정도 되잖아요. 100평 400만 원에 100평 정도 잡으면 4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3월에 진행될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5,600 정도 되니까 금액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지난번에 낙찰 받으셨던 분이 금액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권리관계와 임차인의 다른 이유보다는 금액을 너무 높게 써서 아마 포기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 시세를 보시면 너무 조금 높은 금액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셔서 아마 포기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높게 낙찰을 받으면 내가 끌고 갈 것인가 그냥 포기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거래가 좀 안 된다고 해도 이런 주택들보다는 회전율이 높다 보니 그냥 안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경매는 물건을 어쨌든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금액의 첫 번째는 시세 분석이에요. 이렇게 물건이 나왔을 때 직접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해당 물건의 주위에 손품만 팔지 마시고 해당 주위에 있는 부동산 방문하셔서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물건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방문하실 땐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방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이 물건의 경우엔 다른 권리상의 하자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원주택처럼 상과 함께 한 주택으로 입찰을 해보셔도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꼭 입찰하시기 전에 직접 방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남양주 마석의 단독주택 경매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